또 혹시 이제 그 뭐 사정상 참석하시지 못한 분들을 위해서 유튜브로도 지금 라이브로도 중계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중계는 식약처 그 유튜브 채널에 들어가시면 지금 현재 이 방송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쪽에 앉으시면 됩니다. 자, 시작할게요. 자, 어디까지 말씀드렸죠? 오늘 발표는 크게 세 가지 축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화장품 안전성 평가 제도의 도입과 인프라 구축,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 라벨을 통한 안심, 안전 정보의 제공 확대, 세 번째는 화장품 경쟁력 강화 협의회 및 위조 화장품 대응 등 이 화장품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협력 체제 구축 관련한 그 식약처 업무 추진 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모든 과제는 저희가 식약처가 K뷰티의 안전과 품질을 높여서 글로벌 진출을 지원함으로써 우리 K뷰티 산업의 지속 성장을 뒷받침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먼저 그 화장품 안전성 평가 제도의 기반 마련입니다. 국제적으로도 화장품은 안전 규제가 강화되는 추세이고 유럽은 2013년부터, 미국은 2023년, 중국은 2025년 6월부터 화장품 안전성 평가 제도를 의무화하는 등 주요 수출국들은 규제와 관련된 제도를 강화 또 정비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K뷰티 화장품은 전 세계 202개국으로 수출되고 있고 생산량의 한 80%가 수출되고 있는 등 수출 주도형 산업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래서 저희가 글로벌 규제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필요성이 매우 큰 산업입니다. 한편 국내 화장품 산업은 중소기업 위주라는 또 특수성이 있습니다. 개별 기업이 해외 규제 대응을 위한 안전성 평가 자료를 스스로 갖추어서 구축하기에는 시간이라든지 비용이라든지 부담이 크기 때문에 정부 차원의 체계적인 인프라 구축이 요구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을 고려해서 저희 식약처에서는 국민 안전과 산업 지원을 동시에 달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여 화장품 안전성 평가 제도를 도입을 했고 이에 대한 인프라를 구축을 할 계획입니다. 작년은 안전성 평가 제도의 법제화를 추진해서 작년 12월 30일자로 완료를 했습니다. 올해는 안전성 평가 제도의 도입과 단계적 시행을 위한 하위 법령을 제정하고 안전성 평가 자료의 세부 요건과 평가자의 자격, 또 안전성 평가를 하지 않아도 되는 예외 사항 등에 대한 하위 법령을 마련을 할 계획입니다. 또 제도 시행은 잘 아시다시피 업계 부담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시행합니다. 2028년부터 30년에는 생산 수입 실적이 10억인 업체와 또 신규 도입 그 제도 시행 이후에 신규로 허가를 받은 업체를 대상으로 28년에는 신규로 기능성 화장품 보고나 심사를 한 기능성 화장품, 또 29년에는 전체 업체를 대상으로 영유아 어린이 화장품, 30년부터는 이 제도 시행 이후에 신규로 출시되는 품목을 대상으로 30년부터 시작을 하게 되고 31년에는 10억 미만을 포함해서 전체 업체를 대상으로 안전성 평가가 의무화되고 전면 시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안전성 평가의 전문적, 연속적 수행을 지원하기 위해서 전문 전담 기관을 지정할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식약처는 화장품 원료의 안전성 정보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컨설팅, 전문 인력 양성 등 기술적 기반 구축에도 힘쓸 계획입니다. 끝으로 올해는 화장품 규제 전문가인 안전성 평가제의 안정적 공급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시범 교육도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으로 좀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리면요. 화장품 안전성 평가 제도의 안정적 도입과 운영을 위해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기관은 바로 화장품 안전정보센터입니다. 그래서 저희 식약처는
화장품 안전정보센터를 지정을 해서 화장품 안전성 평가에 대한 전문적인 기술 자문, 또 기술 지원, 그리고 원료에 대한 정보 제공, 또 안전성 평가 관련된 이 사후 그 안전성 정보의 수집과 관리, 분석, 평가, 제공 등 안전성 평가자 양성 관련된 이런 그 교육 사업 등등을 안전성 평가 안전 정보 센터를 통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특히 올해부터는 국내외 그 평가 자료를 업계가 바로 확인할 수 있도록 원료에 대한 기초 정보를 표준화된 형태로 제공하기 위한 용역 사업을 착수를 했고요. 저희가 또 안전성 평가에 대한 실태 조사, 현황 조사, 또 전주기 해설서, 기술 지원 안내서 등 가이드라인을 또 저희 식약처에서 연구 사업을 통해서 마련을 해서 저희가 이 화장품에 사용하는 성분이나 그 화장품의 유형별 그 안전성 평가를 할 수 있는 평가 모델, 또 이 평가 기술들을 개발을 해서 보급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또한 그 개별 업체들이 확보하기 어려운 그 유해 사례라든지 해외 안전 정보들을 이 안전정보 센터를 통해서 수집해서 제공을 하고, 이런 국제 기준이나 이런 부분에도 그 안전 이슈에도 대응을 해서 저희가 이 화장품의 안전을 좀 챙길 수 있도록 제도 변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는 세 번째로는 저희 화장품 안전성 평가 전문 인력 양성입니다. 그 제도만 만들어서는 이런 그 제도가 작동을 하진 않습니다. 법만 만들어서는 제도가 작동을 하는 건 아니고, 실제로 수행할 수 있는 그 평가할 수 있는 전문 인력이 동반되어야지만 제도가 운영되는 것이고, 이 인력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교육 프로그램과 교재를 개발을 해서 교재를 개발하는 것이 중요하고, 식약처는 이 올해는 이 교육 그 프로그램과 교재를 개발해서 이게 적절한지를 평가를 하는 시범 사업부터 실시할 계획입니다. 그 교육 내용은 이번에 만들 안전성 평가 그 보고서의 세부 항목을 기준으로 국제조화된 형태로 교육 내용을 구성을 하고자 하고, 올해 이 시범 교육은 2회 정도 실시할 것을 목표로 하고 있고, 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우선적으로 해서 운영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저희가 이제 이 안전성 평가로 교육받은 것을 국내 교육에만 머무르지 않고 독일이나 다른 영국이나 이런 해외 교육기관과도 상호 인정을 협의해서 이 우리나라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 외국에서도 같이 인정을 받을 수 있도록 저희가 또 국제 협력도 장기적으로 좀 추진할 방침에 있습니다. 두 번째 과제는 이라벨을 통한 안전 정보의 제공 확대입니다. 먼저 그간의 경과입니다. 소비자 접근성과 인식을 높이기 위해서 2024년 3월부터 올해 2월까지 이라벨 시범 사업을 운영하였습니다. 1차는 2024년 3월부터 25년 2월까지 6개사 19개 품목을 대상으로 시행을 했고요. 2차 사업은 25년 3월부터 26년 2월까지 13개 회사 76개 품목을 대상으로 참여를 했습니다. 저희가 3월 초에는 이 시범 사업을 참여한 업체를 대상으로 그간의 문제점이라든지 개선해야 될 점에 대한 의견도 수렴을 했습니다. 또한 다음으로 25년 4월에는 화장품법에 이 취약계층의 화장품 접근성 개선을 위한 그 음성 수어 변환용 코드 표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작년 4월에 마련이 되었습니다. 그 화장품 포장에 점자 위에도 음성 수어 변환용 코드 표시를 병행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식약처가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것이 주요 내용입니다. 올해는 작년까지 했던 그 성과들이나 그간의 노력들을 바탕으로 조금 더 체계화적인 제도를 만들고자 합니다. 26년부터는 이라벨을 제도화할 계획이고, 점자 또는 음성 수어 변환용 코드 병행 표시를 지원을 해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어, 2026년부터는 세계 최초 이라벨 제도를 본격 도입을 해서 소비자의 가독성을 높이겠습니다. 화장품 포장에 QR 코드를 표시하는 경우에는 일부 기재사항들을 생략할 수 있도록 해서 용기 포장에는 핵심 정보만 크게 소비자가 알기 쉽게 기재할 수 있도록 하고, 상세 정보는 QR 코드를 통해 온라인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또한 이 QR 코드에는 그 음성 수어 변환용 코드를 변환을 할 수 있는 정보를 같이 담도록 저희가 표시 가이드라인을 마련해서 제공을 하고, 점자 홍보물이나 음성 수어 영상 콘텐츠 등도 함께 마련을 해서 저희 시각장애인 분들이 화장품 사용하는데 더 어려움이 없도록 저희가 좀 지원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세 번째 과제는 저희 시각처가 조금 보다 더 중점적으로 추진하려는 과제인데요. 좀 이 앞에 말씀드렸던 거와는 약간 결은 다르긴 합니다. 저희가 이 세 번째 과제는 화장품 경쟁력 강화 협력 체계 구축입니다. 이 과제는 이 K뷰티 산업의 지속적인 성장과 해외 규제 대응을 동시에 달성하기 위해서 부처 간 협업과 범정부 차원의 통합적인 전략을 마련하겠다는 것입니다. 현재 각 부처에서 이 화장품 관련 지원 사업을 개별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중기부 같은 경우에는 해외 인증을 지원하는 바우처 사업이라든지 금융 지원, 론, 중소기업 대상으로 금융 지원도 하고 있고, 박람회 같은 것들 개최하고 있고요. 복지부 같은 경우에는 주로 R&D 과제들, 인력 양성, 또 각 지역마다 클러스터 구축 등의 사업 등을 하고 있고, 문체부 같은 경우에는 한류와 연관된 사업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마케팅 관련된 사업들을 많이 하고 있고, 우리 지재처, 지식재산처, 옛날 특허청 같은 경우에는 상표권이라든지 위조 화장품 대응 같은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각 부처별로 다양한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지만 그 부처의 역할들의 시너지 효과는 저 기대만큼 크게 나타나지 않는 상황입니다. 국내 K뷰티 산업의 지속적인 성장과 해외 규제 대응, 또 이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저희가 중복적인 지원을 최대한 방지를 하고, 또 이 신기술이나 안전관리 체계를 조화시키는 범정부 차원의 통합 체계와 또 이를 논의할 수 있는 협의체가 필요하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식약처는 이 화장품 경쟁력 강화 협의회라는 명칭으로 이 화장품법에 근거를 두고 이 협의회 구성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 협의회는 국무조정실, 그러니까 이 각 부처의 사업들을, 장관들을 다 이렇게 조정하고 통합할 수 있는 국무조정실이 주관을 하고, 국무조정실장이 의장이 되고, 식약처, 복지부, 산업부, 중기부, 문체부, 외교부, 통관 관련해서는 관세청, 지재처 등이 모두 다 참여하는 총리 산하의 범부처 협의체가로 운영이 될 겁니다. 그리고 식약처는 이 화장품법을 소관을 하고 있고, 안전이나 품질 관리하고, 인허가, 통계 등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 협의체에서는 이 부처의 이 역할들을 좀 통합하고 조정하는 컨트롤 타워 역할을 수행하면서 이 정부가 화장품 산업 지원을 위한 기본 계획을 수립하고, 글로벌 규제조화 로드맵이라든지 R&D, 인력 양성 등 전 화장품 K뷰티 전 분야에 대해서 업계를 통합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화장품 경쟁력 강화 협의체와 이런 기본 계획에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운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화장품법 개정을 2026년부터 추진할 방침입니다. 법 개정 전이라도 저희 식약처는 국무조정실과 협의를 통해서 협의체를 얼른 구성을 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 잠깐 좀 나이브하게 얘기를 드릴게요. 너무 좀 딱딱하고 저만 얘기한 것 같아가지고. 네. 저희가 이게 2부 순서거든요. 1부는 오전은 10시부터 12시까지 있었는데 그것도 똑같이 또 이 유튜브 생중계로 지금 다 올라가 있어서 지금 들어가셔서 핸드폰으로 유튜브 들어가시면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저희가 1부에는 위조 화장품 대응 관련된 설명회를 했습니다. 이게 뭐냐면 K뷰티가 잘 나가고 잘 팔리다 보니까 예전에는 그랬잖아요. 고가의 화장품이나 위조가 나오지 우리 K뷰티 화장품까지 위조한다 이런 생각 우리가 못 했잖아요. 근데 요즘 이제 저희가 들어보고 알아보니 대부분 그렇대요. 이제 특정 우리가 아는 나라를 얘기하기가 좀 그래서 그런데 중국 특정 나라에서 어느 C 나라에서 그 화장품을 위조를 해서 C 나라의 근처에 있는 동남아 국가들 쪽으로 많이 유출한다 그러더라고요. 스탄 나라들이라든지 아니면 동남아 국가들에 그 한국 화장품을 좀 베껴가지고 모방을 해서 이렇게 많이 판다고 하더라고요. 저희가 그런 정보를 받고 그간은 그랬었어요. 그간은 그런 부분들은 우리 상표권이니까 지제처에서 대응할 일, 특허청에서 대응할 일, 혹은 관세청에서 대응할 일 정도로 치부했었다면 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식약처가 할 수 있는 역할이 있지 않을까 또 생각을 했고, 그래서 저희가 작년부터 지제처, 관세청 국장님들끼리 만나가지고 좀 같이 한번 설명회도 해보고 업무 협업할 분야도 좀 찾아보고 또 공동으로 좀 사업을 해보자라는 논의를 작년 한 10월부터 좀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국장급 회의도 한번 개최를 했었고요. 저희가 이 3월 달에는 공동 설명회를 하자라고 해서 오전에 설명회도 같이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이 관련돼서도 업무를 좀 할 계획입니다. 저희가 이 K뷰티의 신뢰를 떨어뜨리는 위조 화장품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관계부 합동으로 대응을 하겠습니다. 위조 화장품 유통 근절 민관 협의회를 통해서 해외에서 생산하고 있는 것, 또 국내에 수입되는 것, 또 국내에서 유통되는 부분, 또 사용 후에 단계, 이 각각 단계마다 대응 방안을 마련을 하고 또 업무 분장을 명확히 해서 또 이 대처를 하고자 합니다. 또 지제처에서는 위조 상품에 대한 방지 기술도 제공을 업계 대상으로 공고를 해서 지원을 하겠다는 계획을 또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오전에 그런 얘기도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식약처, 지제처, 관세청, 협회 중심으로 이 업무 공조를 위한 업무 협약식을 빠르면 4월경에 체결을 해서 본격적으로 업무에 나설 계획이고요. 저희가 해외에서 생산하는 부분 같은 경우에는 이 위조 방식 기술이라든지 지재권 침해 대응이라든지 상표권 침해 대응이라든지 해외에서 이런 온라인을 통한 유통 모니터링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지식재산처가 좀 더 전문성이 있어서 이쪽에서 좀 더 전문성이 있게 업무를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업무 분담을 하고 수출입 또 이 각 국가의 세관을 통한 단속, 그러니까 우리나라 세관만 잘해서는 될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 나라 수출하는 그 나라 세관들도 힘을 써줘야 되니까 이 세관을 통한 협조 체계는 관세청이 하겠다라는 또 업무 분담을 해서 또 하고 있고, 또 이 세관이 갖고 있는 이 체계들이 있습니다. 각 국가만의 세관 관세 기관들끼리의 협의체도 있고, 또 세관이 갖고 있는 이 관세사들 간의 플랫폼도 있고, 그래서 그들 간의 협력도 관세청이 나서겠다 화장품 관련해서는 얘기를 하셨고, 저희가 유통 관련해서는 국내 유통에 대해서는 식약처가 좀 책임을 지고 하겠다, 또 지제처랑 또 협력하겠다, 불법 판매자 단속이라든지 소비자 보호하는 조치들은 식약처가 하겠다라는 취지로 얘기를 했고, 또 협회도 회원사들의 의견을 듣고 이 각 기관에 전달하는 역할 하겠다는 취지로 저희가 업무 협약을 추진하고 있고, 이에 대해서도 올해부터는 조금 더 강력하게 업무를 하겠습니다. 잘했죠? 박수 한번 주시겠어요?
저희가 뭐 박수 받자고 한 건 아니고 그냥 잠깐 잠도 깨자고 네. 좀 피곤하신 것 같아가지고요. 네, 한번 했습니다. 그래서 다음으로는 저희가 이제 이런 계획들을 언제 할 것이냐. 지금 말씀드렸던 건 다 법을 통해서 할 계획이거든요. 따봉도 해주시고 너무 좋네요. 그래서 맨 먼저 그 안전성 평가 인프라 구축은 저희가 이제 그 내용들은 여기 이제 쓰여 있는 대로 갔고요. 목표는 입법 예고를 6월, 이게 가장 늦었을 때의 목표예요. 실은 이제 안 마련 작업은 내부적으로는 하고 있고 4월, 5월 경에는 의견 수렴을 내부적으로 조금 우리 점프업 K 코스메틱 협의체 분들 통해서 일단 좀 의견을 듣는다든지 아니면 좀 넓혀가지고 의견을 들어가면서 안을 다듬고 늦어도 6월까지는 입법 예고를 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법제처 심사는 9월까지 마무리를 하고 국무회의, 차관회의, 국무회의 다 거쳐서 12월 달까지는 개정을 하겠다라는 게 목표고 빠르면 아까 늦어도 6월 달에는 우리 오신 분들이 다 보실 수 있게 입법 예고 통해서 공개를 하겠습니다. 약속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라벨 관련돼서는 이거는 사실은 조금 일단 법 개정부터 올해까지는 계획에 있고요. 실제 시행인 시행규칙, 시행령 개정은 내년으로 생각하고는 있어요. 그래서 올해는 이 대략적인 이 주요 내용을 다 볼 수 있는 법 개정은 6월 달에 국회와 협의를 해서 의원 발의로서 추진을 하고 그 내용은 이제 이 협회 통해서 이 업계에 공지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6월 전에는 이것도 내용을 좀 보실 수 있게 그 이라벨의 대략적인 내용들은 아실 수 있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또 이 화장품 경쟁력 강화 협의회는 이것보단 더 빨리 진행되고 있어요. 저희가 작년 12월 달에 국회와 협의를 해서 이 개정안을 그 국회 서영석 의원실 복지위에 있는 서영석 의원님께서 발의를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내용을 다 보실 수 있고요. 저희가 이 국회 논의는 최대한 빨리 상반기 중에 해볼 계획이고 늦어도 하반기에는 법 개정이 돼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좀 빠르게 추진하겠습니다. 또 위조 화장품 대응 강화 관련해서는 아까 업무 협약은 4월경에 한다는 말씀 아까 중간에 좀 드렸었고 4월경의 목표로 저희가 노력하겠다는 말씀 드렸고 이것 관련해서도 식약처에서도 좀 제도 개선을 할 게 있어요. 예를 들어 위조 화장품 판매자에 대한 벌칙을 강화한다든지 또 위조 화장품 판매를 우리 식약처가 확인한 경우에는 그 예를 들어 플랫폼 사업자라든지 그 영업자한테 팔지 말라는 조치와 또 이 환불이라든지 반품이라든지 이런 정보를 그 플랫폼이나 영업자 그 판매자 사이트 같은데 게시를 하게 한다든지 이 소비자 보호 조치 또 혹은 저희가 식약처장이 해외의 이게 죄송해요. 이게 PPT가 제가 마지막에 수정하느라 그 수정 버전이 있는데 혹시 수정 버전으로 열 수 있을까요?